효진은 새벽 3시에 눈을 뜨고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운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소처럼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룸메이트 효은의 손이 자신의 뺨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효진은 숨을 죽이고 눈을 살짝 뜨자 효은이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눈빛에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다. 효진의 마음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녀들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 살며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해왔다. 효진은 효은을 단순한 친구로만 여겼지만 이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효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효은의 시선을 피했다. 다음 날 아침, 효진은 평소처럼 커피를 타며 효은을 관찰했다. 효은은 여느 때처럼 밝게 웃으며 잘 잤어? 라고 물었지만 효진의 가슴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효진은 그날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28살 여성으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온 그녀를 보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라고 늘 말씀하셨다. 효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자유를 갈망했다. 그런데 이제 효은의 행동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효은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냥 피곤해서 착각한 거야. 효진은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효진은 효은과 마주쳤다. 효은은 요리를 하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라고 물었다. 효진은 대답 대신 그냥 피곤해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날 밤, 효진은 일부러 늦게 잠든 척하며 효은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새벽이 되자 효은이 다시 다가왔다. 이번에는 손이 효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효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효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효진아. 미안해. 나 그냥 효은은 말을 더듬었다. 효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효진은 효은의 눈에서 깊은 고독과 사랑을 읽었다. 너 나 좋아해? 효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효은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래전부터 라고 속삭였다. 효진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그녀들은 그날 밤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효은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고 효진과의 동거 생활이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고 털어놓았다. 효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효은을 친구로만 여겼지만 그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도 모르겠어. 효진은 말했다. 다음 날 효진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려다 포기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위험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레즈비언 관련 글을 검색하며 밤을 새웠다. 그 글들에는 사회의 차별과 가족의 반대가 가득했다. 효진의 가슴이 아팠다. 며칠 후 효진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효진아,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사람 있어. 어머니의 말에 효진은 효은을 떠올렸다. 효은은 그날 저녁에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진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효진은 효은의 손을 잡으며 나도 내가 좋아라고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효진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효은과 대화를 피하며 시간을 끌었다. 효은은 상처받은 눈으로 효진을 보았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효진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이 감정을 인정하면 모든 걸 잃을 텐데 그녀는 생각했다. 주말에 효진은 집을 나와 카페에 앉아 고민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요즘 사회가 좀 나아졌어. 하지만 아직도 힘들지라고 말했다. 효진은 그 말을 듣고 효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그날 밤 효진과 효은은 다시 마주 앉았다.
효진은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가족이 이라고 말했다. 효은은 눈물을 흘리며 나도 알아. 나도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효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의 성정체성을 알면 쫓아낼 거라고 했다. 효진은 효은을 안아주며 우리 함께 이겨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효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한 것이다. 어머니는 효은을 보며 효은 씨도 결혼 안 해? 라고 물었다. 효진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어머니가 머무는 동안 효진과 효은은 거리를 두었다. 효진은 어머니와 쇼핑을 하며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무슨 소리야? 내 나이 되면 후회해. 효진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밤에 효은이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효진은 아니, 포기 안 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효진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 제안에는 가족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효진은 효은을 생각하며 고민했다. 이 감정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그녀는 자문했다. 효은은 민화일 자신의 직장에서 동료들의 험담을 들었다. 효은 씨, 남자친구 없어? 이상하지 않아. 효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효진과 효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항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손을 잡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효진은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물었다. 효은은 사회가 그렇잖아. 하지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효진의 여동생이 방문한 날, 그녀는 효은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동생은 언니, 이게 뭐야? 효은 언니가 언니를 좋아하나 봐 라고 말했다. 효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동생을 달래며 착각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생은 엄마한테 말할까? 라고 협박하듯 물었다. 효진은 공포에 질렸다. 그날 밤, 효진은 효은에게 둘이 그만하자 라고 말했다. 효은은 충격받아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다. 효진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효은은 내 가족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피해 입는 거 싫어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그날 헤어지기로 했다. 하지만 효진의 마음은 찢어졌다. 다음 날 효진은 동생에게 그건 오해야. 효은은 그냥 친구야 라고 설득했다. 동생은 믿는 척했지만 효진은 불안했다. 효은은 집을 나가 친구 집으로 갔다. 효진은 혼자 남아 울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며칠 후 효진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다. 효진아, 소개팅 가봐. 이번 사람은 정말 좋대. 효진은 거절하려다 달았어 라고 대답했다. 소개팅 날 효진은 남자를 만나며 효은을 떠올렸다. 남자는 친절했지만 효진의 마음은 공허했다. 집으로 돌아온 효진은 효은의 빈자리를 느꼈다. 그녀는 효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없이도 잘 지내? 효은은 답장으로 나도 미안해. 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해 라고 보냈다. 효진은 그 말을 보고 더 아팠다. 그녀는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질 뻔했다. 동료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효진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 사회의 기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효진은 밤에 혼자 산책하며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중얼거렸다. 효은은 친구 집에서 지내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가족의 보수적인 교육 때문에 성정체성을 숨겨왔다. 부모님 알면 죽을 텐데 효은은 생각했다. 그녀는 효진을 그리워하며 일기를 썼다. 효진아,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효은은 결심했다. 효진에게 돌아가자. 효진은 소개팅 남자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남자는 결혼 생각 있어? 라고 물었다.
효진은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효은이 집으로 돌아왔다. 효진아, 나 못 참겠어, 효은은 말했다. 효진은 효은을 안으며 나도 라고 속삭였다. 그녀들은 다시 함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효진의 동생이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해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분노하며 서울로 달려왔다. 효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효은이랑. 그건 병이야. 어머니의 말에 효진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엄마, 나 효은 좋아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집으로 돌아와. 그런 거 고칠 수 있어? 효은은 그 광경을 보며 미안해, 효진아. 내가 갈게 라고 말했다. 효진은 효은의 손을 잡으며 가지 마라고 애원했다. 어머니는 이런 관계는 안 돼. 사회가 용납 안 해라고 소리쳤다. 효진의 내면은 갈등으로 폭발했다. 그녀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그날 밤, 효진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엄마, 나 행복해. 왜 이해 못해? 어머니는 내 아버지 알면 심장마비 올 거야 애라고 말했다. 효진은 절망했다. 효은은 짐을 챙겨나갔다. 효진은 효은을 쫓아가 가지 마라고 말했다. 효은은 내 가족을 위해 라고 대답했다. 효진은 울며 효은을 붙잡았다. 우리 함께 싸우자. 그러나 효은은 떠났다. 효진은 혼자 남아 무너졌다. 효진은 효은의 부재로 우울증에 빠졌다. 그녀는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는 무슨 일 있나? 라고 물었다. 효진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밤마다 효진은 효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사회의 편견을 원망했다.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효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며 위안을 찾았다. 한 달 후, 효진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나 효은 없이 못 살아. 어머니는 그런 감정은 잘못된 거야. 상담 받아봐 라고 말했다. 효진은 상담소를 찾았지만 그곳에서도 사회 적응이 중요해 라는 말을 들었다. 효진의 마음은 더 아팠다. 그녀는 효은에게 연락했다. 잘 지내? 효은은 그럭저럭 지라고 답했다. 효은은 새 직장을 구하며 서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부모님 곁으로 갈까 해 효은은 친구에게 말했다. 하지만 효진을 잊을 수 없었다. 효은은 밤에 효진의 꿈을 꾸었다. 효진아, 미안해. 효은은 결심했다. 효진을 만나자. 효진은 주말에 효은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들은 눈물을 흘렸다. 내 가족은? 효은이 물었다. 효진은 자직 반대해. 하지만 포기 안 할게 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다시 관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비밀스럽게. 하지만 그 비밀이 그녀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 효진의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효진아, 결혼 이야기 들었어? 왜 거절했어? 아버지는 물었다. 효진은 자직 준비 안 됐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 나이 되면 늦어 라고 말했다. 효진은 효은을 생각하며 답봐. 나 행복한 대로 살고 싶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의아해했다. 그날 저녁, 효진과 효은은 호텔에서 만났다. 우리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 효진이 물었다. 효은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사랑하니까 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서로를 안으며 위로했다. 그러나 다음 날, 효진의 동생이 효은의 새 주소를 알아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효은을 찾아갔다. 효은 씨, 우리 효진 그만해. 내가 유혹한 거지. 어머니의 말에 효은은 충격받았다. 아니에요, 아줌마.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사랑. 그건 변태야 라고 소리쳤다. 효은은 울며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어머니는 돌아가며 효진한테 말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효진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효은 만난 거 알아.
이제 끝내 라고 말했다. 효진은 엄마, 왜 그래? 라고 울었다. 어머니는 내 미래를 위해 라고 말했다. 효진은 효은에게 달려갔다. 우리 도망칠까? 효진이 물었다. 효은은 어디로? 사회가 우리를 쫓아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고민 끝에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다. 효진의 회사에서 그녀의 성정체성 소문이 돌았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효진 씨, 레즈비언이래. 효진은 상처받아 사표를 냈다. 이게 사회의 현실이야, 효진은 생각했다. 효은도 직장에서 압력을 받았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일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효은은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효진에게 둘이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효진은 아니, 싸우자 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LGBT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효진과 효은은 단체 모임에서 용기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라고 효진이 말했다. 그녀들은 가족을 설득하기로 했다. 효진은 부모님을 만나 저희 사랑해요.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침묵했고 어머니는 울었다. 왜 하필 너야? 어머니가 물었다. 효진은 지게 나예요 라고 대답했다. 효은의 가족도 반대했다. 효은의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 라고 말했다. 효은은 울며 엄마,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가족의 반대가 그녀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효진은 새 직장을 구하며 우리 함께라면 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어느 날 효진의 옛 친구가 배신했다. 친구는 소문을 퍼뜨려 효진의 명예를 훼손했다. 효진이 레즈비언이래. 조심해. 효진은 충격받아 친구를 대면했다. 왜 그래? 친구는 내가 이상하니까 라고 말했다. 효진은 상처받았지만 내가 틀렸어 라고 말했다. 효은은 그 소식을 듣고 효진을 위로했다. 우리 강해지자. 그녀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괜찮아 라고 효진이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은 냉혹했다. 효진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효진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효은은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효진은 아버지를 문병하며 아빠, 미안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속삭였다. 효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아버지가 조금 이해한 듯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서서히 변했다. 효은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효은의 동생이 언니, 행복해? 라고 물었다. 효은은 등지라고 대답했다. 그녀들은 점점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회사에서 차별을 받았다. 효진은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활동가로 나섰다. LGBT 행사에 참가하며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정상이다라고 효진이 외쳤다. 사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희생은 컸다. 효진은 친구들을 잃었고 효은은 가족과의 거리를 느꼈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라고 효은이 말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효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기로 했다. 이제 숨기지 않을게. 효은은 함께할게 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를 공유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변태들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효진은 그 비난에 상처받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효은은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녀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여전했다. 어머니가 이제 그만해 라고 말했다. 효진은 못해 라고 대답했다. 효진과 효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들은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며 살았다.
효진은 새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효은은 자신의 꿈을 추구했다. 가족들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될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포기했다. 그러나 상처는 남아 있었다. 효진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그녀는 효은에게 물었다. 효은은 시간이 해결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할까? 효진이 물었다. 효은은 웃으며 법이 허락하면 지라고 대답했다. 한국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LGBT 권리가 논의되었고 그녀들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효진은 우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말했다. 효은은 그게 우리의 승리야 라고 대답했다. 결국 효진과 효은은 함께 살기로 했다. 그녀들은 작은 집을 구하며 지게 우리의 행복지라고 말했다. 가족의 방문이 늘었고 사회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이 많았다. 친구, 직장, 평화. 효진은 일기장에 썼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어. 후회하지 않아. 효은은 그걸 읽고 안아주었다. 그녀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그러나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